조건부 서식이에요. 요렇게 문제가 나오면서 규칙 유형,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하고 나오는데, 어떤 문제에서는 규칙을 뭘 사용하라고 되어 있냐면, 제일 강조 규칙과 상하의 규칙을 쓰자 나오면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문제 하나 찾아서 내가 여기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근데 우리는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사용하면 여기다 수식을 써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수식을 쓰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제목행을 제외하고 범위 잡는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첫 번째 줄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학번하고 제목행 말고 그 밑에서 조건을 먼저 작업을 해 보시는 거예요. 자, A4에서 H18, 얘가 이렇게 범위를 주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맨 위에 절대 잡지 마시고 해야 돼요. 그래서 수식을 오른쪽에서 미리 해보시는 거예요. 학번이 2019로 시작. 그러니까 요 말이 학번이 이렇게 있는데 왼쪽에서 4개를 뽑아서 2019예요 하고 판단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행 전체, 수식에 달러를 붙여야겠구나. 수식의 문자 앞에 달러를 붙여라. 행 전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서식의 글꼴색이 파랑 지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는 하시고 left라는 함수를 쓸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첫 번째가 학번에서 이제 뽑을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주소가 나왔네. 그럼 무조건 달러를 넣어주시란 말이에요. 앞에다가. 그리고 마법사 들어가서 몇 개 뽑을 거예요? 4개 뽑을 거예요. 이거를, 이 마법사를 조건부 서식에서 못 불러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뽑히는구나. 그러면 얘는 뭐예요? 문자네를 확인하시고 작업을 들어가야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비교하는 값이 문자네 하고 2019를 따옴표로 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요 수식을 밑으로 채워보시고, 그러면 여기 true가 들어가는 데를 확인하시라면, 여기 2019 맞네. 그러면 첫 번째 들어가 있는 수식을 복사를 하라 했죠. 컨트롤 C. 그 다음에 이걸 복사를 하면 얘가 편집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작업을 못 해요. 즉, 홈에 들어가서 보면 다 이렇게 희미하게 바뀌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범위 잡고 컨트롤 C하고 ESC를 누른 다음에 시작을 하셔야 돼요. 뭐부터? 범위부터 잡고. 범위 잡는데 항상 제목행은 제외하고 범위 잡는 거예요. 그 조건부 서식에 세규칙에 들어가서 6번째 들어와서 여기서 컨트롤 V. 그럼 작업이 굉장히 편하잖아요. 그리고 서식에 들어가서 글꼴색 파랑이잖아요. 그리고 확인하시고 true가 되어 있는 데가 파랗게 됐나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항상 마지막에 또 써 있는 게 있잖아요. 조건부 서식은 하나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끝내면 되는데 잘못해서 또 하고 또 했어요. 그럼 규칙관리에 들어가서 조건부 서식이 하나인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됐으면 규칙관리에 들어가서 범위 수정하시고 수식 수정하시고 서식 수정하시고 다시 나오시면 돼요. 또 만들지 마시고. 잘못됐을 때는. 그리고 마무리로 결과를 지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지우고 다시 해보겠습니다. 잘못됐을 때는 지우고 다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시트 전체 지우기 하시면 돼요. 자, 고급 필터는 자동 필터가 있고 고급 필터가 있어요. 고급 필터는 내가 원하는 곳에 조건을 주어줘서 원하는 곳에 뽑아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조건을 어디에 입력하세요. 결과는 어디에 뽑아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조건이 나오는데 구분이 비회원 이고 그러면 and. 이거나 그러면 오화예요. 그래서 같은 줄에 쓰면 and. 다른 줄에 쓰면 오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이 비회원이고 할인 금액이 7만원 이하인 데이터를 고급 필터를 이용하여 검색하세요. 그러면 얘가 범위를 A18에서부터 D20까지 이렇게 넓게 잡았더라도 조건이 2개면 우리 2개만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신경 쓰지 마시고 시작 위치만 기억하시면 돼요. A18에다 조건을 쓰라고 그랬네? 아, 구분이 B1이야? 그럼 이렇게 구분 클릭하고 B1 클릭하고 컨트롤 C A18에다 붙이시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할인 금액이 7만원 이하예요. 그 할인 금액을 복사해서 구분 옆에 붙이시고. 같은 줄에 쓸래, 다른 줄에 쓸래만 정하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줄에 쓰는 거잖아요. 7만원 이하. 그리고 작거나 같다 7만원을 써주시고. 여기가 조건 범위란 말이에요. 조건 범위. 근데 얘는 복사 위치가 어디라 했어요? A22. 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복사해서 붙이네. 조건 범위, 아까 조건 범위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 다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입력한 범위만 조건 범위예요. 그럼 목록 범위를 선택하시고 드래그 하셔도 되고, 표가 이렇게 위에 붙어 있지 않고 병합된 게 없으면 그냥 첫 번째 칸에다 놓고 들어가셔도 돼요. 그래서 데이터 들어가시고 필터. 이건 자동 필터예요. 여기가 고급 필터잖아요. 그럼 클릭하면 얘가 자동으로 범위를 이렇게 잡아줘요. 그러면 난 다른 장소에 할 거야 해야지 세 번째 칸이 활성화돼요. 항상 대화 상자가 나오면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면서 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조건 범위가 어디지? 그러면 여기다 지정하시고, 복사 위치는 어디지? 그럼 여기 A22를 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요 조건에 맞는 것만 이렇게 뽑아다가 여기다 넣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급 필터 작업이에요. 또 하나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런 게 나온다 그랬죠. 뭐만 뽑아주세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들만 이렇게 갖다 놓고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상품명과 예약자명, 숙박일수와 할인 금액만 뽑아주세요. 그럼 얘네를 먼저 갖다 놓고, 그 다음에 표에서 데이터에 들어가서 고급을 눌러서 다른 장소에 들어갈 때 여기를 A22만 찍으면 상품명만 뽑아져 나와요. 이럴 경우에는 뽑을 걸 미리 써놓으면 여기는 4개를 지정했으니까 이 범위를 잡으셔야 돼요. 그리고 확인하시면 여기만 뽑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고급 필터 작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자동 필터 작업, 사용자 지정 필터 작업은 표 안에다가 그냥 같이 할게요. 이거는 표 안에 포인트 넣으시고, 데이터 탭에 들어가면 여기 필터라는 게 있어요. 필터. 그러면 얘가 필터를 누르면 이렇게 필터 단추들이 쭈르륵 생겨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시작하시면 돼요. 자동 필터, 사용자 지정 필터가 나오면. 그럼 성별이 여자나요. 그럼 성별을 눌러서 필터를 하시는 거예요. 남자를 빼면 되는 거죠. 그럼 여자만 나오라는 얘기죠. 그리고 확인. 그럼 여기 여자들만 쭈르륵 나왔잖아요.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총점이 250 이상. 그럼 총점에서 뭔가를 선택하는 건 여기인데 얘는 이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필터를 건다는 얘기예요. 숫자 필터에 들어가셔서 이상이라는 말은 크거나 같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녀는 선택이에요. 그런데 숫자는 250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숫자 필터에 가서 크거나 같음을 선택하시면 얘가 크거나 같음 이렇게 수식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뒤에다가 뭐라고 써요? 250 이하 써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 필터 작업은 기존에 있던 내용들을 숨기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 필터도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게 한 1000줄이 넘어가요. 그때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을 때 이런 자동 필터 작업을 많이들 해요. 되셨나요? 자, 여러분 텍스트 나누기 보겠습니다. 자, 한번 하고 다시 한번 할게요. 텍스트 나누기는 여기도 문제에 보면 B4에서 B19 영역에, 그러니까 여기만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다 잡는 게 아니라 얘는 B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B열에.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얘를 쪼개려는 거예요. 그래서 통상 텍스트 문서라든지 또는 웹상에서 가져온 거 이런 것들을 다시 정리할 때 많이 쓰는 명령이 텍스트 나누기예요. 그래서 여기만 범위 잡고 텍스트 나누기는 데이터 탭의 데이터 도구의 첫 번째 있는 게 텍스트 나누기예요. 그럼 마법사가 나오죠. 그럼 여러분들이 마법사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 나가는데 1단계는 구분기호가 있냐 없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구분기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쉼표로 구분돼 있어요. 구분기호가 있네. 다음 누르시고 그 구분기호가 뭐예요? 쉼표 하고 탭을 풀어주시면 이거 안 풀어도 돼요. 근데 풀고 그럼 얘가 쉼표를 구분으로 쉘로 쪼개서 나눠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 누르면 3단계가 서식을 지정하는데 얘는 뭐라 하냐면 번역열을 가져오지 마세요. 이게 가져오지 않음이에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먼저 내가 원하는 열을 선택을 하시고 가져오지 않음을 눌러야 돼요. 근데 실수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여기 있는 상태에서 가져오지 않음하고 얘를 눌러요. 풀렸나고 얘를 또 눌러요. 그럼 두 군데를 가져오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원하는 열에 갖다 놓고 가져오지 않음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후기에 나온 내용에서는 3개를 가져오지 말라고 했다는 거. 그러면 3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열 선택하고 가져오지 않음. 또 열 선택하고 가져오지 않음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돌릴 때는 그냥 일반으로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번역열을 가져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항상 열을 먼저 선택하고 가져오지 않음을 하시고 마침을 하면 얘가 이렇게 쪼개지는 작업을 하는 게 텍스트 나누기예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같이 될 게 뭐냐면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라면 너비를 기본으로 조정을 해요. 그러니까 너비를 조정하세요. 그러면 아무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조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속성에 들어가서 열너비 조정을 풀어주는 작업 하나를 더 하시면 돼요. 자, 얘는 A3에서부터 영역에 붙이세요. 그러면 A3에다 놓고 시작하시는 게 조금 편해요. A3에 갖다 놓고 한 번 더 할 거예요. 외부 텍스트 데이터에 들어가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텍스트를 누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경로를 물어보는데 실제 시험은 C 드라이브에서 OA 폴더라는 곳에서 가져오라래요. 실제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가 나오면 C 드라이브의 OA 폴더에서 가져오라래요. 근데 우리는 D 드라이브의 커마 2급 오전에 지금 어디서 하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이론에 있는 문제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에 들어가서 불러오는 거예요. 경로를 지정할 때. 그리고 자격시험 자료를 선택을 하시고 가져오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구분기호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부 한 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쪼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구분기호로 분리되어 있으니까 다음 뭐라 했어요? 쉼표. 그럼 쉼표로 쪼개졌잖아요. 얘가 탭이 돼 주로 기본이 탭이에요. 탭이 되어 있으면 탭을 푸시고 쉼표를 놓으시고 3단계에 들어가면 서식 지정인데 주로 가져오지 않음에 관련된 게 나오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럼 마침을 하면 텍스트 나누기는 그냥 작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외부 데이터에서 가져온 거기 때문에 좀 작업이 더 세분화되어 있어요. 근데 필요 없고 어디에다 놓을 거야만 선택하시면 돼요. 기존의 워크시트야, 새 워크시트야. 그러면 기존의 워크시트면 어디서부터 시작해? 우리는 A3에다 놓고 시작했잖아요. A3이 잡혀 있죠. 그리고 열의 너비는 조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이 조정이란 말이에요. 이걸 어디서 푼다고요? 여기 속성에서. 들어가셔서 열 너비 조정하지 마세요. 하고 여기를 선택을 조정하세요를 풀어주는 거예요. 확인을 하면 얘가 이렇게 A3, 속성에 들어가서 확인으로 나온 다음에 가져오기 대화 상자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열 너비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외부 데이터 불러오기입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나누기의 작업에 하나가 더 붙은 거죠. 자, 그림 복사 작업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을 밑으로 내리셔서
작성일표는 여기 보면 작성일이라고 들어가 있는 표는 B2에 그림으로 붙여놓으세요. 그럼 여기 범위 잡고 컨트롤 C. 자, 작성일 작성자 되어 있는 부분 범위 잡고 컨트롤 C. 화면을 위로 올리시고 B2 클릭하시고 여기서 그냥 붙여놓으시면 안 돼요. 그림으로 붙여놓아야 돼요. 그래서 홈에 보면 붙여놓기 목록이 있어요. 붙여놓기 목록. 여기까지 들어오셨나요? 여기에 보면 맨 밑에서 세 번째 게 얘가 그림으로 붙여놓기고요. 그림으로 붙여놓기고 그 옆에가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놓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림으로 붙여놓을 거야를 선택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열로 위에 상관없이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 복사에 붙여놓기는 왜 한다 그랬어요? 여러 개의 표를 묶어서 인쇄할 때 사용한다 그랬죠. 그래서 다른 곳에 있던 것들을 다 그림으로 가져와서 배치시키고 인쇄를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꾸 왜 없어져? 두 번째는 결제표를 F2에 연결하여 그림으로 연결하여 그 결제란을 복사해서 F2를 클릭하시고 결제란을 복사하고 F2를 클릭하시고 그림으로 붙여놓는다는 것은 항상 홈에 붙여놓기 목록에서 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림이고 네 번째가 뭐예요? 연결된 그림. 얘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작업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사하고 위치 잡고 붙여놓기 목록에서 골라서 하시는데 그림으로 붙여놓을 거냐 연결된 그림으로 붙여놓을 거면 하시면 돼요.